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청소년 20%가 스마트폰 인터넷에 중독됐다라는 거죠. 네, 상상 초월하는 범죄 나타날 것.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한국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게임도 하고, 또 다양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러한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청소년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0%죠. 20%가 스마트폰 인터넷에 중독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이미 벌써 10년 가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조절이 힘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이 가족 폭행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엄마도 때리고 아빠도 때리고 또 누나 동생도 때리고 심지어는 살해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무관치 않아요. 이 인터넷 게임이나 이러한 거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대 마약범이 3년 새 3배. 지금 안 막으면 영영 못 막을 수도. 네. 인터넷이 발전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얻게 되고 다양한 마약류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학교로 퍼진 마약성 진통제 10대 무더기 검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네, 살인 게임 노원구 새 모녀 살해 원인이 게임 중독. 네, 이런 의혹도 이 관련성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에 중독이 되면은요, 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고 또 게임 산업에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노력은 알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이 한창 심리 조절이 중요한 이 시기에 있는데 게임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시비 끝에 현피 살인. 그러니까 모바일 이런 인터넷 세계에서 시비가 붙어갖고 현실에서 살해를 해버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30대 구속 기소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게임 중독이라는 측면들은 게임에 중독돼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게임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때는 오락실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0원을 넣고 오락을 하면은 완전히 거기에 그냥 막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도 계속 눈을 감으면은 그 게임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저도 이제 그거를 끊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끊어버렸죠. 그런데 초등학교였는데 참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돌이켜봐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20%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인터넷에 중독돼 있다 이러는데 앞으로 상상 초월하는 범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20대들이 택시 운전 기사분들을 살해하고 폭행하고 또 어르신들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또 부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러한 것들과 무관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게 유아들의 놀이다, 놀이. 유아 체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빨리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걷어내고 수능을 폐지하는 거죠. 수능을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게임 말고 자신의 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
그러니까 뭐 춤이 됐던 그림이 됐던 미술이 됐던 뭐 다양한 예술 활동들이 됐던 또 글쓰기가 됐던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가 됐든 간에 자기 분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뭐 아유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싫었거든요. 네, 맨날 공부만 강조하고 뭐 야간 자율학습 말만 자율학습이지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학습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도망가면 또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꿈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도피를 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현실 도피가 되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중독되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 게임을 하려면 머리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은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공감 능력이나 감성 능력 또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범죄를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이런 20대 젊은이들이 정말 뭐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심지어는 끊임없는 거짓말로 자기 그 죄를 덮으려고만 하고 이러한 모습들 또 안 되면은 어른을 막 때리고 이렇게 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스마트폰 게임 그래서 제가 그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부분들이 이 11시부터 7시까지는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거기에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제약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게임 업체들의 주장들 때문에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통받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막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파탄이 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불행 속으로 빠져들고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원활히 일어나고 또 우리 인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발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발달이에요. 감정 조절 발달. 그런데 이 감정 조절 발달은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게임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게임은 그냥 내가 충동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폭력적일 수도 있고 뭔가를 뭐 살해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기 때 유아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유아기 때 이 핸드폰, 인터넷을 좀 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3세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는 엄마와 함께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도 꼭 반드시 부모하고 시간 약속을 하고 그 약속된 시간에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어느 날 그냥 자녀들이 계속 게임을 하는데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때 폭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그냥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도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라든지 성인이 돼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